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4월 23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미국이 절대 불리한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답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그간에 전 세계 무역 협정을 남용하여 왔습니다. 또는 무역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였고 환율을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은 덤핑도 치고 지적재산권도 도둑질하여 왔고 또한 노예노동을 이용하여 제조원가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고 수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세계의 각 나라들은 미국 진영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외국 기업들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방침으로는 검열과 진입장벽을 세우는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관행을 일삼아 왔으며 그들은 국제무역 질서를 해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각국이 지금 약 70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협상을 줄지어 기다리고 있으나 중국과의 협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서는 중국이 자국에 생산되는 것은 30%에 불과합니다. 70% 이상 되는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에탄 크래커라는 공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산업이 에탄올 크래커가 없이는 생산이 불가합니다. 이 에탄올 크래커는 오직 미국의 액화가스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은 전량 가까이 미국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도 약 400일 동안에 에탄 크래커에 필요한 LNG를 공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즉시 항복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막가파식으로 같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탄올 크래커가 없으면 중국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으로서 플라스틱 제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플라스틱 원료 자체를 생산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들어서 특히 3월 말에는 LNG 수입이 제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플라스틱 산업이 완전히 망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대한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제금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중국에 125%의 관세를 매길 경우에 중국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들은 1톤당 약 180불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약 184불의 손실이 발생하고 관세 전쟁 이전에 있었던 제로 베이스로 갔을 경우에 톤당 약 100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편차가 284불이나 벌어지는 마당에 중국은 플라스틱 제품 수출은 물 건너간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중국이 마치 세계 공급량에 대하여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초 원료에 있는 것은 미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배를 다 벌써 눈여겨보고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가짜 음식들도 생산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의 기밀 정보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D&I 국장인 툴시 게바드는 오늘 DOJ에 익명의 정보기관 관계자 2명을 수사 의뢰하였다고 발표도 하며 한 명은 지금 조사 중이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역시 DOJ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정보 요원들은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의 국가정보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에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DOJ의 국방부의 헤그세트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들이 3명이 최근에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말이 정직이 따지고 보면 해임이 된 것이죠. 이들이 오늘 팟캐스트에 나와서 고백을 하기에 딥스테이트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DOD 즉 국방부 안에서 그들의 커넥션은 무시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UN 대사를 지냈던 수잔 라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잔 라이스는 벵가지
사건이 났을 때 오바마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던 유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지금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지금 있다고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즉시 자문위원회에서 해임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방부 자문위원회는 더 가관인 것은 바로 네버 트럼프의 선두주자로 나섰던 리즈 체니의 절친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안에 가장 많은 딥스테이트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복합체죠. 하루빨리 이들이 정리가 되어 미국의 군사력도 정상화가 되고 모든 것이 본연의 미국이 가졌던 가치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외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명문대학들의 그 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돈을 받아왔으나 그간에 관례적으로 이들은 25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하버드의 경우에는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부터 수령받아서 자기들의 연구비다 뭐다 하며 아무런 재정적인 오디도 없이 그냥 썼다고 합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것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미국 유수대학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약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이것을 투명성 있게 재정보고가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워크라고 하는 이상한 비미국적인 아젠다를 각 대학 캠퍼스에 뿌리내는 데 사용된 자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의 대학도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가 참 말썽입니다. 이란 오마르 또한 탐폰 월즈 등 주지사 또는 하원에 있는데 이번에 검찰총장이 소말리아 이민자 47명이 약 2억 5천만 불을 횡령해먹은 사건에 대하여 연방검찰의 수사에 들어가자 이것을 무마해준다는 뜻의 말을 한 것이 녹취가 되어 오늘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Feeding Our Future라고 하는 가짜 소말리아 자선단체가 정부로부터 수백만 불의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을 하자 그것에 대하여 연방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주검찰총장이 이 연방검찰청의 기소를 무마할 수 있다는 뜻의 발언을 한 것이 녹취가 되어 오늘 유출이 된 것입니다. 탐 월츠, 이란 오마르 등 미네소타의 총체적인 비리 속에 또 하나의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DA가 마하의 일환으로, 마하는 바로 Make America Health Again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라는 뜻으로 RFK 주니어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에 의하여 앞으로는 미국 내에 인공색소를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간에 인공색소를 황색이다 뭐다 하면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색소가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자 미국 내에서 여론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에 RFK 주니어가 자기가 공언하였던 대로 2026년 말까지 모든 인공색소를 미국 가공식품에서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